185년에서 188년. 황건적은 많이 사라졌으나 이번에는 병주 인근에서 흑산적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각지에는 힘을 가진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서량에는 한수가, 북평에는 장거, 장사에서는 우성 등이 반란을 일으켰죠. 어쨌든 조정의 군사들이 반란군을 막아내긴 했지만 중앙의 군대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영제는 스스로 무상장군을 칭하며 지금까지 모아둔 비자금을 풀어 서원 8교위를 설치합니다. 서원 8교위는 황제의 직속 부하로 십상시 중에 한 명인 건석을 필두로 그 밑에 원소, 조조, 순우경 등이 있었죠. 건석이 서원 8교위의 대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황관들의 군사적 기반이라는 뜻으로 대장군 하진조차 일개 교위인 건석의 명령을 들어야 하니 그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동탁 대두와 군웅 할거. 189년, 영제가 34살의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는 또 한 번의 대혼란이 찾아오죠. 다음 황제의 후보는 2명, 유변과 유협. 유변은 하태우의 아들로 유변이 다음 황제가 된다면 엄마인 하태우는 물론 외삼촌인 하진의 권력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으니 하진은 유변을 다음 황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유변은 장자이니 다음 황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반대로 유협은 영제의 후궁인 왕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태우는 아들을 낳은 왕영을 질투하였고 그녀를 독살했죠. 그 때문에 유협은 엄마가 아닌 할머니 동태우의 손에 양육되었으며 십상시 중 한 명인 건석은 유협을 황제로 만들어 하진의 힘을 약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영제는 죽기 전에 유협을 다음 황제로 지목했다고 했지만 하진과 하태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황관들이 유언을 조작했다 우기며 결국 유변이 황제가 됩니다. 결국 건석은 유협을 황제로 만들려면 먼저 하진을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암살을 준비하죠. 하지만 건석의 부관이 하진과 친했기 때문에 건석이 하진을 암살하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고 하진은 암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암살을 피한 하진은 분노하여 십상시를 모두 죽일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주도한 것은 하진의 부하 원소였습니다. 원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원씨 집안은 원소의 고조부부터 4대가 모두 삼공의 직위를 얻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 여기서 삼공이란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국무총리를 지낸 집안을 말합니다. 원소의 아버지는 귀족이었으나 문제는 원소의 엄마. 원소의 엄마는 천민인 노비 출신으로 원소는 얼자 출신입니다. 조조와 원소는 동갑내기로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가 죽었는데 이때 원소는 새엄마의 3년상을 치러냈습니다. 3년상은 엄청난 중노동으로 실제로 3년상을 치르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인데 원소는 자신의 친엄마도 아닌 새엄마를 위해 3년상을 치렀습니다. 게다가 연이어서 어렸을 때 죽은 아버지의 3년상까지 지내자 주변에서는 엄청난 효심이라며 극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때부터 떠오르는 초신성이 되었습니다. 원소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십상시들을 평소 마음에 안 들어했고 이번 기회에 십상시들을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 전 흑산적이 등장했을 때 십상시는 흑산적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흑산적을 살살 달래주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원소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흑산적이 다시 활개를 치면 십상시의 정책이 틀렸음을 증명하며 처단할 명분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원소의 계책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병사들로 하여금 흑산적으로 분장하여 멀쩡한 마을을 불태우고 난리를 치게 한다. 두 번째, 흑산적을 토벌한다는 명문하에 하진의 부하들과 외부 군벌들을 낙양으로 끌어들인다. 세 번째, 십상시가 추진했던 유화 정책이 실패했다며 십상시를 숙청한다. 네 번째, 흑산적으로 변장했던 병사들을 토벌하여 진실을 은폐한다. 이 정신나간 계책을 하진은 받아들이고 진행시키기로 합니다. 하진은 외부 세력을 불러들였고 이에 응한 것은 동탁이었죠. 그 원소가 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성으로 난입하여 조정을 장악했고 이때 건석은 죽게 됩니다. 원소는 다른 십상시들도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진은 건석을 죽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진은 자신의 여동생을 태우로 만들어 권력을 얻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십상시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십상시를 죽이긴 꺼려했죠. 결국 십상시들을 죽이진 않고 대부분 파면시키고 평소 하진과 친했던 환관들만 궁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십상시도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십상시 중 몇 명은 하태우에게 눈물을 보이며 뇌물을 주고 복직시켜달라 부탁하였고 결국 하태우는 십상시 전원을 복직시켜주죠. 그리고는 십상시나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여 그를 암살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소가 분노하여 반격해 궁에 있는 모든 환관들을 죽이고 이때 수염이 없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자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 환관으로 오인받아 죽기도 했으며
바지를 벗어 황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끝났으면 원소가 정권을 장악할 수도 있었으나 남은 황관들이 새로운 황제와 유협을 데리고 궁 밖으로 도주하였고 마침 지방에서 막 낙양으로 올라온 동탁을 만나게 됩니다. 동탁은 유변과 유협의 신분을 확보해 궁에 입성하죠. 이때 동탁이 보기엔 유변은 어리숙해 보였지만 유협은 매우 총명해 보여 황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떨결에 황제를 손에 넣은 동탁은 먼저 병사 불리기를 시작하죠. 그가 데리고 온 병사 3,000명. 하지만 밤에 병사를 몰래 내보내고 낮에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막 도착한 것처럼 보이게 해 병사가 많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낙양에 있던 중앙군을 모두 찾아가 자신에게 귀속시키며 힘을 키워냈죠. 황제를 손에 넣고 권력을 갖게 된 동탁은 소재를 폐위하겠다 주장했고 대부분의 신하들은 동탁이 무서워 반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단 2명만이 동탁에게 반기를 들었죠. 명문가 출신의 원소와 병주자사 정원이었습니다. 원소는 마음대로 폭정을 휘두르는 동탁에게 화를 내고 칼까지 뽑아 싸울 뻔했지만 이내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됩니다. 동탁은 분노하여 원소를 죽이고 싶었으나 주변 사람들이 원소는 명문가의 자손이라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고 조언하였고 이에 동의해 발해 태수로 임명하여 회유에 나서기로 하죠. 그리고 병주자사 정원은 명문 가문이 아니니 죽이고 싶었으나 이번에는 정원의 호위무사가 문제였습니다. 정원은 일찍이 노략질을 하는 마적들을 토벌하여 명성을 쌓은 장군이었는데 그 밑에 부하로 여포와 장료 등 무예가 뛰어난 부하들을 데리고 있었죠. 특히 여포는 정원의 양아들이자 호위무사였습니다. 인중여포, 마중적토. 사람 중에는 여포가 으뜸이고 말 중에서는 적토마가 으뜸이다. 여포는 삼국지 내에 가장 강한 인물로 활쏘기와 기마에 능하여 감히 무력으로는 대항할 자가 없었죠. 동탁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원을 죽이고 싶었으나 여포 때문에 곤란해하자 동탁의 부하인 이숙이 조언합니다. 이숙은 여포의 고향 친구로 여포에게 동탁이 가지고 있던 적토마와 금은보화를 선물하여 회유하기로 한 것이죠. 적토마란 붉은 털이 자라는 천리마로 밤에는 800리나 달릴 수 있다고 전해지는 명마입니다. 그리하여 이숙은 여포를 찾아가 적토마를 선물했고 여포의 마음은 이미 동탁에게 넘어갔습니다. 여포는 동탁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양아버지인 정원을 죽이고 정원의 병사들을 데리고 동탁에게 합류하였죠. 동탁은 매우 만족해하며 여포를 받아들였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호의를 맡겼습니다. 이제 동탁을 방해하는 사람도 없겠다. 완전히 정권을 잡은 동탁은 더욱더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일단 스스로를 상국이라는 가장 높은 벼슬로 셀프 승진시키고 소재를 폐위시켰죠. 이후 유협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였습니다. 그 후 동탁은 이유를 시켜 소재는 독을 먹여 죽이고 하태우 또한 누각 아래로 떨어뜨려 죽여버리죠. 동탁은 순찰 중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자 도적대라고 누명을 씌워 모조리 학살하고 여자와 제사는 쓸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재미로 백성들을 죽였던 것이죠. 궁녀나 공주를 희롱하고 강간했으며 역대 황제와 귀족들의 무덤을 도굴하기도 했습니다. 연회를 열 때마다 죄인을 끌고 와 혀와 사지를 자르거나 눈을 도려내기도 했고 삶기도 했다고 하죠. 게다가 화폐를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마음대로 국고를 쓰고 싶었던 동탁이었지만 생각보다 조정에 돈이 없자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마구잡이로 찍어낸 화폐는 모양도 다르고 불순물까지 잔뜩 섞여서 저지로 화폐가 시장에 유통되었죠. 그 결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후한의 경제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며 백성들은 살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편 동탁의 이런 폭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조조. 조조는 원소의 계책에 따라 외부 세력을 불러들인 것을 보며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상시를 제압하는데 외부 세력을 불렀으니 십상시를 쫓아내고 나면 외부 세력이 얌전히 떠나지 않을 것을 조조는 알고 있던 것이죠. 조조는 동탁이 정권을 잡은 후 동탁에게 이빠른 말을 하며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임을 얻은 후에 기회가 되면 암살을 시도하고자 하죠. 하지만 동탁은 평소에 오달의 갑옷을 항상 입고 있어 보통 검으로는 암살할 수 없어 조조는 왕윤을 찾아갑니다. 왕윤은 한나라를 좀먹고 있는 동탁을 제거하고 싶어 기회를 엿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갑오로 칠성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검은 두꺼운 갑옷도 뚫을 수 있는 명검이죠. 조조는 왕윤을 은밀히 찾아가 동탁을 죽일 수 있게 칠성도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왕윤은 역적인 동탁을 죽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며 조조에게 칠성도를 건네주고 암살 기회를 보고 있던 조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탁과 여포 그리고 조조가 함께 있는데 동탁이 조조의 말이 너무 구리다며 여포를 시켜 좋은 말을 가져오라 명령했고 동탁과 조조 단 둘이 남았습니다. 마침 동탁은 졸립다며 한숨 자려고 누웠고 이때 조조는 암살을 시도했지만 칠성검에 비친 햇빛 때문에 동탁이 깨어나 버리죠.
당황한 조조는 좋은 명감을 얻었다며 동탁에게 바쳤고 때마침 여포가 말을 끌고 오자 조조가 시승해보겠다며 그대로 말을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동탁은 그제서야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조 목에 현상수배를 걸죠. 조조는 도망가던 도중 중모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검문에 걸려 체포되고 맙니다. 중모현의 현령의 이름은 진궁. 진궁은 지금의 동탁은 죽어 마땅한 역적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암살 시도를 했던 조조와 은밀하게 대면합니다. 진궁은 조조의 의기에 감동받아 벼슬은 물론 가족까지 버리고 조조를 따르기로 하고 같이 도망가게 되죠. 며칠을 도망다니다가 조조는 잠시 몸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의 의형제인 여백사를 찾아갑니다. 여백사는 조카처럼 여기던 조조가 오자 그들을 융숭이 대접하기 위해 하인들에게 돼지를 잡으라 명령하고 직접 술을 사오려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죠. 하인들은 돼지를 보며 묶어서 죽일까 그냥 죽일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조조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줄 알고 여백사의 가족들을 먼저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조와 진궁은 실수를 자책하며 집을 떠났지만 시장에서 술을 사서 돌아오고 있던 여백사와 마주치죠. 호의적으로 대했던 여백사지만 가족들을 모두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가에 신고할 것을 걱정한 조조는 후환을 방지하기 위해 여백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조조는 자신이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자신을 저버리게 할 수는 없다며 자신을 변호했고 진궁은 그 모습을 보고 조조에게 실망합니다. 조조는 영웅이 아니라 야망에 불타는 간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진궁은 후회했으나 이미 관직과 가족까지 버리고 왔으니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조조와 진궁은 일단 진료로 향하죠.